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갑자기 큰아들이 한국에 출장을 오다. 어제까지만 해도 별 말이 없었는데 하루 전 오후에 문자가 왔다. 내일 한국으로 출장을 온다는 것이다. 회사 일로 오기 때문에 개인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오는 날 공항에서 만나자고 해서 나는 가게 문도 닫고 부평에 가서 작은아들 가족들을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가서 큰아들을 반갑게 만났다. 1년 만에 보는 우리 큰아들. 난 너무너무 반가웠다. 아들을 3시쯤 만나서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해물탕 전문으로 하는 식당으로 갔다. 오랜만에 와보는 해물 요리 식당이었다. 비싸기도 굉장히 비쌌다. 공항 근처라서 그런가. 두 아들과 마주 앉아서 밥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나는 생각도 가물가물했다. 작은 아들이 공동체 사역하고부터는 시간을 낼 수가 없었고 밥을 먹어도 꼭 공동체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곤 했었다.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니까 가끔 우리끼리 만날 수 있어서 나는 그 점이 너무 좋다. 한 상에서 두 아들과 밥을 먹게 되니까 정말 대견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 양쪽에 두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던지.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 우리 찬성이 장난감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 찬성이 온몸을 비롯해 모두에게 또 기쁨을 주기도 했다. 명절에 쓰라고 공동체에 감사헌금도 하고 우리는 식사하면서 셀카도 찍고 그리고 많은 대화도 나누었다. 우리는 식사 후에 커피집에 가서 못한 이야기를 또 나누었다. 우리는 계속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 다들 바쁘기 때문에 아쉬움을 그래서 남겼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공동체에 잠시 들려서 사는 거를 둘러보고 서울 아들 숙소로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밤길이었고 빗길에 또 초행길이었는데 어려움도 따랐지만 큰아들과 둘이서 기분 좋게 오니까 괜찮았다. 아들 숙소에 도착하고 아들을 내려주고 난 집으로 왔다. 새벽부터 강행군을 했지만 내 인생의 전부인 나의 두 아들을 만나고 나니 기분은 하늘을 나를 것만 같았다. 그리고 하루 전날이었다. 김광현 권사님과 잠시 바람도 쏘일 겸 올림픽 공원 한 바퀴를 돌고 김학래 씨가 운영하는 린찐이라는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다. 올여름 너무 더워서 만날 수도 없었는데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다. 내가 여행 떠나기 전에 식사 한번 사드리고 떠나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한 곳이다.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잘 잡수신다. 난 속으로 모시고 오기를 잘했구나 생각을 했다. 권사님은 여행 떠나는 것과 내가 스위스 여행 떠나는 것과 두 아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부러워하시던지 괜히 얘기를 했나 싶기도 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니 정말 가슴 한쪽이 짠했다. 우리 권사님은 아들 하나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자녀들 7살, 8살 연년생을 네덜란드로 입양을 보내고 80이 넘도록 혼자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 얘기만 하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80연세에 내 옆에 한국 땅에 내 자녀가 없다는 걸 생각하니 참 부러워했을 만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끝까지 돌봐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9월 3일 토종닭 누룽지 토종닭. 내가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 취미반 권사님이 밥 한 끼 먹자고 해서 김권사와 이권사 나랑 셋이서 하남으로 누룽지탕을 먹으러 갔다. 난 간단한 거 콩나물 국밥을 먹자고 했더니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누룽지탕을 먹으러 간 것이다. 언제나 나를 생각해주는 우리 동생 권사님들이 나는 고맙기만 했다. 토종닭이라고 해서 먹어보니 정말 고소하고 맛있었다. 이야기 중에 금주권사가 아무래도 남편과 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생활비도 한 푼도 안 주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집에 와도 부인이 없을 때만 살짝 왔다가 간다는 것이다. 결혼생활 32년 했는데 헤어진다 해도 후회도 없다고 말한다. 누구에게나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정사.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생각해보니 마음이 아팠다. 내가 가게를 비운 터라 손님들에게 자꾸 연락이 와서 바쁘다 보니까 숨 돌릴 새도 없이 도로 가게로 와서 우리 가게에서 커피 한 잔씩 먹고 우리는 아쉽게 헤어졌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큰아들이 오늘 오후에 중국으로 간다고 하며 택배를 우리 집으로 시켰다는 것이다. 물건을 가지러 8시에 집으로 왔다. 어제 통화할 때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다고 하더니 아들을 보니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은 생각이 그냥 굴뚝 같았다. 나도 운동 갔다가 7시 40분경에 왔으니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어제 누룽지탕을 싸운 게 있어서 떡과 함께 먹으라고 했다. 어찌나 미안한 생각이 들던지 모처럼 내 집에 온 우리 아들인데 차라리 운동을 가지 않고 따뜻하게 밥 한 끼를 지어서 먹으라고 할 걸 하고 많은 후회를 했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아들이 어저께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었다. 할 수 없이 나는 냉동실에 있는 떡과 가래떡과 쑥떡, 몇 덩이를 수건에 둘둘 말아서 비닐봉지로 3번을 싸서 가져가라고 아들을 가져가서 애들을 주라고 하니까 아들이 가방에 놓고는 바쁘게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다. 자식이 뭔지 순간 아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니 또 가슴이 허전하다. 각자 삶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각자 자기 삶에 충실한 것이 당연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빨리 나도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나의 바쁜 일정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침 운동. 갑자기 8월 말로 원장님이 또 바뀌었다. 딱 1년 있다가 떠난 것이다. 그 요가원은 그 원장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서시더라고요. 부임을 하면 한 1년 정도 있으면 또 다른 분을 바꿉니다. 또 있던 분은 다른 곳으로 가고. 남자 원장님이 나에게 전화로 하는 말이 새벽반에 황 반장님이 인기가 너무 좋으시다며 원장님이 다시 바뀐다고 해도 계속해서 황 선생님이 새벽반을 책임지고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작년에 한 달만 도와달라고 했었던 일인데 벌써 1년이 넘었다. 새로 오신 원장님은 여자분인데 뇌교육 전문가이고 아주 여성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었다. 내가 운동 지도하는 것을 지켜보더니 웬만한 사범들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고 말을 한다. 유럽 여행기. 유럽 여행기 스위스와 영국, 프랑스, 이태리 9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11일날 집에서 8시 반에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서 탑승을 하고 가던 중에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들은 비행기 2시 반인 줄 알았는데 동생 남편이 알아보니까 12시 반이라는 것이다. 다들 참말로 황당했다. 깜짝 놀랄 일이었다. 알고 보니까 언니가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지도 않고 2시 반일 거라고 생각만 했다는 것이다. 다들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속을 하고 겨우 탑승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도 꼼꼼한 우리 언니. 나이를 먹으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다음부터는 모든 중요한 문제 서류는 막내가 맡아야 될 것 같다. 긴 비행시간 11시간을 날아서 츄리히 공항에 도착을 했다. 도착을 하니 12일 오후 4시에 도착을 했다. 현정과 알리완이 꽃다발까지 모두에게 안겨주며 반겨준다. 현정이는 부모님을 보더니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옆에 있는 우리 이모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기념사진 공항에서 찍고 기차를 타고 움직이던 중에 막내가 첫날부터 갑자기 쇼핑을 하자는 것이다. 카드를 산다고 문구점 쇼핑을 했다. 츄리히 공항에서 현정이 사는 집까지 기차로 5정거장 정도였다. 가까운 거리였다. 집에 도착을 하니 집이 꽤 큰 집에서 살고 있었다. 다들 짐을 풀고 과일과 와인을 먹으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고단한 첫날 밤을 잘 잤다. 언니 부부는 알리완 집 가까운 호텔에서 잠을 자고 동생 부부와 나는 현정이 집에서 잠을 잤다. 츄리히에 오면서 항로를 보니까 인천에서 시작해서 황해, 중국 텐진, 몽골, 러시아, 폴란드, 독일, 츄리히 공항에 도착을 한 것이다. 13일 날 아침에 현정이 알리완은 출근을 하고 우리들끼리 밥을 해먹고 츄리히 호숫가로 나가보니까 물도 깨끗하고 시원한 바람도 불고 산책하기에 너무 좋았다. 호숫가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수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산책을 하고 오다가 슈퍼에 들려서 필요한 먹거리를 사가지고 왔다. 점심에는 빵과 과일로 먹고 5시쯤 현정이와 알리완 퇴근해서 오자 서커스 구경을 가자고 한다. 유럽 사람들이 하는 서커스는 나는 처음 본다. 1년에 2번 공연을 한다는데 사람들도 많았다. 왕복 대중교통 이용을 했고 집에 오니까 11시 반도 넘었다. 배가 얼마나 고프고 졸립던지 잠은 안 오고 아들과 지인과 나는 또 카톡을 했다. 아들한테 카톡이 오고 또 아는 분들이 계속 카톡이 와서 나는 한참 카톡을 했다. 그러나 늦게 잠은 들어서 조금 잘 수 있었다. 그 이튿날 14일 날 오늘은 현정이 동네에서 유람선을 타고 유람선에서 고급스럽게 식사를 했다. 주변 경관들은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운 도시였다. 확실히 스위스는 달랐다. 4시간 정도 유람선을 타면서 우리는 식사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오후에는 현정이 직장에도 갔었다. 사무실은 가지 않고 밖에서 건물만 우리는 구경을 했다. 자동차 회사라고 한다. 집에 와서 현정이 퇴근해서 오자 알리완이 예약해 두었다는 이태리 전용 피자집으로 우리는 갔다. 막내는 피곤하다고 가지 않았다. 6명이 피자 7판을 시켰는데 6판이나 먹고 나머지 1판은 포장해서 가져왔다. 집에 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 이튿날 15일 현정 알리완은 출근을 하고 우리끼리 아침밥을 먹고
빵과 우유에 시리얼을 타서 먹었다. 계란 후라이도 먹었다. 동생 남편의 인도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큐티로 예배를 드렸다. 알리완이 오전 근무만 하고 집으로 달려왔다. 점심을 라면에 밥을 말아 먹고 프랑스를 떠난다고 하여 짐 가방을 싸서 끌고 또 기차를 타고 현정이 직장 근방에서 현정이 퇴근을 해서 오기를 우리는 기다렸다. 현정이가 퇴근해서 오자 프랑스 파리로 가는 기차를 탑승을 했다. 4시간을 기차를 타고 파리역에 도착을 했다. 대단히 큰 역이었다. 역전에 호텔과 쇼핑센터도 있었다. 우리 숙소는 역전과 함께 있는 호텔 숙소였다. 난 이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4층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1층 로비로 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 버튼을 누르니까 계속 2층으로 가는 바람에 나는 굉장히 당황을 했다. 알고 보니까 유럽은 1층은 0층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다.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었다. 1층 로비에서는 내가 오지 않자 잠시 깜짝 놀라서 화장실로 찾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처음으로 나는 그날 독방을 쓰게 되었다. 저녁으로는 빵을 주었는데 나는 너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치아가 약한 편이라 딱딱한 거는 먹을 수가 없다. 어떻게 형제들이 내 고통을 알겠는가? 나는 배는 많이 고팠지만 혼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와 찬양을 들으면서 있는데 외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였다. 계속 내가 보던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고 한국의 친구들과 계속 소통을 카톡으로 하고 있으니까 외국에 온 것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오면서 우연히 현정이랑 마주 앉게 되었다. 많은 대화를 했다. 외국 생활에 대해서 물어봤다. 알리와는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왜 아기를 낳지 않는지 등등을 나는 물어보았다. 현정이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알리완 만난 곳은 학교에서 현정이가 알리완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이었다. 우리 현정이가 알리완에게 반했답니다. 현정이가 죽기 살기로 알리완 하자는 대로 또 가자는 대로 비를 맞추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했다는 것이다. 대단한 용기 있는 우리 조카 딸이다. 아기 문제로 알리완이 18세 때에 알리완이 18세 때에 부모님 곁을 독립해서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다고 한다.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이 인생관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하면서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참 이상한 인생관이었다. 부족함이 없는 젊은이들이 왜 아기를 낳지 않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스위스 남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똘똘한 알리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국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후도 보장된다고 한다. 자기도 외아들인데 왜 자녀를 낳지 않는지 정말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됐다. 그 이튿날 16일 날 고운한 잠을 자고 새벽 3시에 깨웠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와 찬양을 들으며 지인들과 카톡을 했다. 9시에 지하 레스토랑에서 양식으로 식사를 했다. 우리는 11시에 여행을 또 시작을 했다. 라파의 백화점 쇼핑을 갔다. 에펠탑이 훤히 보이는 65층 몽파나스
멋진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정말 멋진 점심을 먹었다. 라운지에 올라가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지하철로 또 이동을 해서 우리는 형부 때문에 혼비백산을 했다. 이곳은 지하철이 양방향으로 문이 열릴 때가 많은데 앞에서 알리완이 내리자고 했을 때 우리들은 우측으로 내렸고 형부 혼자 좌측으로 내리셨다. 일행이 안 보이자 급하게 형부가 우측으로 내리려는 찰나에 차문이 닫히자 양손으로 열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리기는 했는데 알고 보니 열린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것인데 우리는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깜짝 놀랐다.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쨌든 큰일 날 뻔했다. 우리는 다들 마음을 정리하고 개선문에 도착을 했다. 8층 높이라는데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한다. 관광객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엘리베이터로는 감당할 길이 없어 보였다. 언니와 동생 현정이는 힘들다고 포기하고 나머지 4명이 올라갔다. 형부와 동생 남편과 나와 알리완 이렇게 넷이 올라갔다. 끝도 없는 달팽이 계단이었다. 정상까지 가는데 정말 힘들었다. 올라가 보니 특별한 건 없었고 위에서 그냥 내려다보는 게 전부였다. 이해는 못하겠는데 정말 거기는 그 건물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다. 부자나라 관광지에 화장실이 없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화장실을 이용을 하려면 사이다 한 병에 15,000원이라고 한다. 그렇게 비싼 것을 사 먹어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찻집에 들려서 비싼 차를 7잔을 시켜 먹고 우리는 화장실에 들렸다. 거기 공원에도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찻집에 들려서 비싼 차를 사 먹어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권한이 있습니다. 그 가게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돌아다닐수록 난 우리나라가 좋다는 생각을 수차례 했다. 사진으로만 봐오던 유명한 에펠탑을 가까이에서 보니 입이 정말 떡 벌어졌다.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많이 왔다. 동생은 2번이나 왔어도 멀리서 사진만 찍고 갔다고 한다. 이곳에도 화장실이 없다. 별일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에펠탑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니. 똘똘하고 지혜로운 알리완이 석양을 보기 위해서 적당한 석양을 볼 수 있는 시간에 미리 예약을 해 놓은 터라 우리는 긴 줄을 서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라운지에 곧장 오를 수가 있었다. 에펠탑 위에서 보는 아래 풍경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다. 우리는 거기서 해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해가 지자 탑 전체에 점등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그 에펠탑 전체에 불이 점등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점등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다. 정말 아름다운 것을 우리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지혜로운 알리완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었다. 볼 거를 다 보고 우리는 지하철을 여러 번을 환승을 하면서 빵을 사가지고 숙소에 도착을 하니 밤 11시였다. 몸은 어찌나 피곤한지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오늘 하루도 관광을 즐겼다. 내일도 더 좋은 또 관광이 있을 거라 기대를 잔뜩 했다. 편한 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 또 스위스 여행기에 또 이어집니다.